우리 가봅시다. 어떤 걸 볼 거냐. 천천히 슬슬슬슬 이런 정확한 내용을 보시고 갈 거야. 자, 우리가 뭐 어떤 거 해줄 거 있어 혹시? 없어? 그럼 이따가 쉬는 시간에 물어볼까?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어디까지 갔었냐면 페이지 우리가 교재. 자, 일단 이런 교재 됐죠? 교재 페이지 봤을 때 몇 페이지? 10페이지까지 했나? 17페이지 했던 거 같고 맞죠? 17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17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파동을 보면 뭐가 존재한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간다. 이걸 보고 파동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파동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배칠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파원이란 말이 나온다 썼고요. 그다음에 P파와 S파. 1번 P파, S파는 내가 뭘 뜻하는 걸까? P파는 중파라고 했고 S파는 횡파라고 하죠. 중파는 듬성 빽빽빽 듬성 빽빽빽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횡파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고저파, 수밀파 이런 것들이 있다. 매질이 있는 것도 있고 없고.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오지. 자, 내가 여기서 빵 치고 어떻게 돼? 얘가 가? 벽이 가는 건 아니잖아. 벽의 에너지, 즉 진동만 퍼져나간다라고 보는 거지. 또 하나 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파동이 시작한 점을 파원이라고 불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단 봅시다. 파워는 안 움직여요. 파워는 어떻게 돼? 내가 여기서 진지를 봐봐. 내가 이거 훔쳤어. 여기가 파원이야. 여기가 파원이야. 그러니까 준 지점이 내가 다른데 좀 파원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 점을 파원으로 잡았으면 그건 파원이 변하지는 않는 거지.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그 정도 본다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 우리가 그러니까 파동을 봤을 때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높은 데가 뭐랬어? 마루라고 얘기했고 낮은 데를 골이라고 불렀죠. 마루부터 마루까지를 우리가 람다 파장이 되고요. 모두 돼 골부터 골까지여도 되고 중심부터 중심까지여도 상관없다. 대충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마루까지 높이 골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불렀다? 진폭 A라고 했었지. 됐어? 또 하나 얘기해볼까? 진동수라는 게 있을 거. 진동수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주기라는 말이 있겠지. 진동수 주기는 같은 말 다르면 완전 반대말. 즉 진동수라는 얘기는 1초당 진동하는 횟수 매질이 1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보고 진동수라고 부르지. 단위를 못 쓴다? 헤르츠 단위 쓰고 얘는 약자로 F로 쓰죠. 근데 주기는 뭐야? 한 번 진동한대. 걸리는 시간. 이걸 보고 주기라고 부르죠. 주기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크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T라고 하죠. T는 F분의 1, F는 T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지난번에 얘기할 때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 뭐라 그랬죠? 진행하는 방향. 그러니까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돼? 얘가 오른쪽으로 갈 거, 왼쪽으로 갈 거 이걸 볼 건데 자, 마루에서부터 골로 가는 요 범위와 골에서 마루로 가는 범위라고 한다면 마루와 골은 어떻게 돼?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골에서 마루 내려간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됐지? 그럼 약간 조금 이동하는 거지. 그럼 마루에서 골로 가는 이쪽 즉 오른쪽으로 한다면 얘는 다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골에서 마루는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얘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죠.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돼? 여기가 마루에서 골로 가는 거지. 마루에서 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찾았는데 어떻게 문제 나온다고 실제로는 저기서 어떤 P점을 여기를 P점이라고 잡았다. 보자. 이 P점이 어떻게 했어? P점이 앞으로 보니까 위로 갔다 혹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 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다.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게 뭐였어? 이게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가 뭐랬어? 파장이라는 거지. 이렇게 보였어.
한 주기 동안 이동하는 거리. 왜? 얘가 한 주기라는 얘기는 한 번 진동하는 거리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되는 거지. 곧 요거를 얘기합니까? 이건 파동의 뭘 얘기? 속력 혹은 속도를 뜻합니다. 파동 속력 혹은 속도를 뜻한다. 왜? 속력은 시간 동안의 거리잖아. 맞죠? 그럼 시간은 뭐야? 주기죠. 근데 거리는 뭐야? 파장이 되는 거니까 주기분의 파장. 됐어? 이거 누구야? T분의 람다 가능하고 얘는 뭐야? F 람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어. 그다음 또 기억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뭘 봐야 되냐? 우리가 파동의 속력은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 파동의 속력은? 누구 관련돼 있어? 진포예요. 매질. 그지. 매질에 따라서만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야?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또 하나 기억하실 건 뭐야? 진동수하고 주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진동수와 뭐가 변한다? 됐죠? 그 정도. 요즘에 수업하다 보면 이제 하품을 하는데 되게 많아. 왠 줄 알아? 밤에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제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좋긴 하더라. 밤에 잘 때 에어컨 안 켜고 자거든. 그러니까 좀 자기 전에 좀 시원하게 해놨다가 그다음에 끄고 자는데 내 선풍기만 켜고 자는데 어저께 에어컨을 세팅을 해서 3시간 정도 세팅해놨는데 아침 보니까 계속 켜져 있더라고. 되게 편하게 잤어. 요즘 너무 더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더운 게 그냥 예전처럼 더운 게 아니라 요즘에는 되게 습하게 덥잖아. 그러니까 한증막 가봐서 사우나? 네. 그런데 가면 이게 온도는 되게 높은데 되게 습해 그런 느낌이야. 요즘에도 완전 우리나라도 동남아가 돼가고 있어. 아, 스콜 좀 오지. 그러니까 어저께 딱 있는데 비가 싹 오는 게 보여. 네. 비가 오는 게 보여. 슬퍼. 아무튼 지난주에 수업했던 건 이런 것들 내용을 보는 거야. 됐어?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디까지 보냐? 우리가 현재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했는데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거야 우리가. 자, 파장, 진동수, 전파, 속력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 매질이 변해도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설명했다. 진동수를 결정해주는 누구였어? 방금 얘기했던 거죠. 주기, 진동수, 파원에 따라 결정된다. 알았어. 매질과는 상관이 없다. 매질과 상관이 있는 건 속도가 달라진다. 즉 결국엔 속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여기서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어차피 진동수는 변화 없죠. 그럼 뭐가 달라진다? 파장이 달라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파장이 달라진다. 매질에 따라 파장이 달라진다는 얘기. 얘 때문에 대소 속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부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파동의 파장, 진동수, 전파, 속력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매질이 변해도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았다 설명했고요. 두 번째, 전파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파장이 길어지고 느린 매질에서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하죠. 그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할 때, 자 빠른 매질을 보고 무슨 매질이라 불렀어? 그렇지, 소한 매질. 그다음에 느린 매질을 보고 밀한 매질 그렇게 봤었죠. 그거 기억해주세요. 밀한 매질과 소한 매질 뭐라고? 빠르다, 느리다라고 하는 거지. 됐어? 오케이. 어느 정도 보여줘요. 좀 적어놓고 합시다. 빠른 매질은 뭐라고? 소원 매실. 소한 매질. 느린 매질은 밀한 매질.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됐어. 감기 걸렸어? 아니. 그 비염? 약간? 왜 그래? 왜 코? 몰라요. 몰라? 요즘 기분 좋겠다? 뭐요? 기가 겁나 이기고 있어서 기분 좋다. 두산 완전 떨궈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 아무튼 자 우리가 전파 성적은 우리 뭐 했다? 미란 매질, 소환 매질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동 종류 설명하는 거 했고요. 줄에 생긴 파동의 종류. 줄은 어떻게 된대? 줄이 가날수록 그다음 뭐라고? 팽팽할수록 빠르다. 그럼 봐봐.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돼? 얘가 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이 줄은 굵은 줄이 얇은 줄? 근데 얘는 굵은 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파장이 달라지잖아. 그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는 걸 갖고 뭘 찾아낼 수 있어? 매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빠르다는 얘기는 쭉쭉쭉 많이 갔겠지. 같은 시간 동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같은 시간 동안 조금 간 거니까 파장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렇게 어느 정도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에 갑니다. 자, 줄이 가는수록 팽팽할수록 빠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밑에 보세요. 물결파의 속력은 뭐에 따라 다른다? 그렇지. 깊이가 깊어질수록 빠르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빠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밑에 보시면 소리 속력. 소리 속력은 소리만 하나 먼저 설명하고 있어.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소리는 어차피 소리가 전달된다. 잘 봐. 소리 전달은 무슨 뜻일까? 소리 전달은. 파동의 전달.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일단 진동이 옆으로 전달. 진동이 전달된다. 이걸 소리라고 하는 음파라고 부르지. 음파라는 것들은 진동이 전달이 가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일단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봤을 때 누가 제일 빠르다? 고체가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전달도 빨리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전달되는 거지. 그다음에 진공은 어떻게 돼? 매질이 있어 없어? 따라서 전달되지 않아요. 됐습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음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소리의 공기에서의 전달 속도는 340m/s 1초당 한 340m씩 간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아 라고 소리 지르면 저쪽에 있는 산에 불이 져서 오지. 근데 바로 아 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야?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음파 같은 거 이용되는 게 뭐로 이용돼?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데 주로 이용하지. 왜냐면 왕복하는데 시간이 얼마인지 알잖아. 우리가 지금 얘네는 어때? 지금 바다의 온도가 얼마고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 라는 것 같으면 얘 속도를 알 수 있지. 그걸 갖고 깊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깊이가 깊으면 오래 걸릴 거고 얕으면 짧게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속도를 그러니까 그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 이게 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고 했지. 어차피 진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온도가 높으면 빨라, 온도가 낮으면 빨라. 온도 높으면 빨라. 됐어? 항상 온도 높으면 빨라. 이따가 회절이라는 현상을 얘기할 거거든. 난말은 누가 들어? 반말은 이것도 뭐야? 공기의 속도에 의한 회절 때문에 그래. 굴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뭐야? 높아서. 그렇지. 그거 같은 우리는 뭐야? 다 속담은 다 과학적 상식 아니 과학적 사실이 다 들어있는 거야. 됐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맞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온돌 문화도 굉장히 뭐야? 과학적인 게 뭐냐? 온돌 문화가 열의 대류 현상을 이용한 거야. 유럽 애들 있잖아. 유럽 애들은 벽에 벽난로만 있어. 그 밑에 깔린 게. 그 바닥이 그래서 어떻게 걔네들은 침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침대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온돌 생활하는 것들은 뭐야? 밑에서 아궁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침대 생활했거든. 침대 생활 그 유럽 침대 니네 같이 하는 침대가 약간 다르긴 하지. 그러니까 얘가 좀 높은 평상 같은 거야. 그런 데서 거기서 난로를 떼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온돌 문화,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했다라는 말이지. 아무튼 자, 그다음에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건 음파라고 해. 음파. 삼요소라는 게 있어. 삼요소 첫 번째 뭐 있을까? 소리, 소리, 삼요소. 소리 삼요소 뭐 있을까? 소리라는 게 아니라 음파보다 소리가 소리라는 게 좋고.
소리의 3요소는 첫 번째 뭐야? 높이, 세기, 맵시 세 가지를 얘기해. 높이라고 하는 건 뭐야? 높은 소리 따지는 그치 진폭. 얘는 뭐야? 진폭보다는 진동수. 진동수. 헤르츠라고 해서 진동수 관리돼 있어.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있을까? 남자 목소리가 더 낮은 소리고, 근데 여자 목소리는 높은 소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해.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해되셔요? 낮은 소리 무슨 소리라고? 남자 거, 여자 거? 남자 거 낮은 거. 근데 여자 거는 높은 소리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그다음에 진동수나 이런 걸 비교를 하면 얘가 몇 살 정도, 대략 몇십 대 정도의 목소리인지 나이인지 그거까지 알 수 있는 게 소리라고 해. 근데 소리가 제일 뭐야? 목소리가 제일 늦게 늙는다고 그러지? 가장 나중에 늙는다라고 얘기하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세기는 뭐야? 이건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이렇게 구분해. 큰 소리는 뭐야? 큰 소리. 큰 소리는 뭐야? 소리가 되게 큰 거 있잖아. 네. 근데 작은 소리는 어떻게 돼? 아주 작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작은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데시벨이란 단위를 써요. 이건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맵시는 뭘 얘기합니까? 이건 파형을 얘기해. 파형. 아 미안해, 요거 안 썼구나. 이건 진폭을 얘기해. 이게 진폭. 세기가 진폭, 높이가 진동수, 그다음에 맵시가 파의 형태. 똑같은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피아노로 치는 경우와 바이올린 치는 경우가 다르지. 왜? 파의 형태가 달라서. 똑같은 음을 친다 하더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파형이 달라서. 이 세 가지를 소리의 3요소라고 부른다. 알았지? 이 정도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거 보시면 되겠고, 파동의 전파 원리라고 되는데, 파동의 전파 원리는 파면이라고 됐었지. 지난번에 요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호이긴스 원리는 그런 게 있다라고 정도 모시라고 했었지. 맞지? 자,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봐. 여기까지 됐어? 요거 파리 소리 성분 좀 적어보세요. 필요하니까 좀 적어보세요. 됐어? 됐어? 오케이, 이거 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봅시다. 아 맞다, 너 하나 물어볼게. 너 시험 언제 본대? 이학기 중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딸이 언제 본대? 뭐 급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물어봤어. 어떤 학교는 10월 중순 17일인가 그때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9월 말에 보는 학교도 있고, 약간 되게 다양한. 이번 기말, 그러니까 중간고사 되게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남녀있네. 만나있어. 싸는 거 보고서 나중에 나 제주도 가려고. 한 3박 4일로 가려고. 시험 끝나고. 그래서 겁나 걸으려고 막. 많이 걸으려고. 더울 것 같은데. 10월 달에 그렇게 하면 좀 괜찮지. 다닐만 하지. 내가 더울 때는 안 가. 더울 땐 땀나서 안 가. 아무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정도 보시고 우리가 봐봐. 파면이라고 하는 게 뭐야? 파동의 면이지. 그러니까 파면은 같은 위상을 연결한 면이야. 파면은 뭐라고? 같은 위상을 연결한 면. 됐어? 같은 위상이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위상. 마루. 그렇지. 같은 진동 방향과 같은 높이, 위치를 갖고 있는 게 같은 위상이라고 얘기를 해. 자, 예를 들면 여기서
하나를 딱 만들어서 이게 전파원이야. 하나야. 그럼 됐지? 얘가 이렇게도 갈 거고 이렇게도 갈 거고 이렇게도 갈 거고 갈 거고 이렇게도 갈 거고 이렇게도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전파원이 만들어지면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파면이 새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수조가 있으면 물 한번 빵 떨어뜨리면 어떻게 했어?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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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요것들이 뭐야? 같은 위상끼리 쭉 이어져서 보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어져서 보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같은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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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게 파면이 되는 거지. 파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밑에 가면 파면 파동이 전파되어 나갈 때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나 면이 파면이다. 그리고 파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파면은 항상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입니다. 자, 파면은 어떻게 된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서로 수직이다.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 진행 방향과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될 거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구면파 같은 게 원이잖아. 그래도 원의 접선하는 수직인 거야. 그다음에 평면파는 어땠을까? 물결이 이렇게 물이 있으면 파동이 이렇게 간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전파원들이면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뭐야? 파면이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은 모양으로 직선으로 보이지만 수직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정도 본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웃한 두 파면 사이의 수직거리는 파동의 한 파동이다. 됐어? 자, 내가 지금 물결파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요 놈과 요 놈은 마루와 마루라고 볼 수 있어. 이따 봐봐. 물결파 이따가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물도 종파야 횡파야? 물은 횡파지. 그럼 물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밝아 보일 거고 어두워 보일 거야. 됐어? 이건 무슨 렌즈의 역할 아니면 오목 렌즈의 역할을 해. 빛을 얘를 모으는 역할을 해.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빛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두워 보이고 밝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결파가 높은 데가 있을 거고 높은 데는 좀 밝아 보이지 내려가 있는 건 어두워 보이잖아. 그래 어두운 빛이 가서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워 보이는 거 빛이 모이니까 밝아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이게 시험에 나올 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렇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호이겐스 원리라고 있죠? 호이겐스 원리 하이언스, 호이겐스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럼 봐봐 19페이지야 표현아. 그럼 보면 파동이 전파될 때 모든 점들이 각각의 새로운 파동을 발생시키는 전파원이 되어 구면파를 만들고 이때 발생한 구면파에 공통을 접하는 선이나 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됩니다. 됐어요? 파동이 전파될 때 모든 점들이 각각의 새로운 파동을 발생시키는 전파원이 되어 구면파를 만들고 이때 발생한 구면파에 공통을 접하는 선이나 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반사라는 말을 할 건데 반사는 뭐야? 파동의 반사. 같이 가다가 어떻게 했어? 뭔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튕겨 나오는 현상을 보고 반사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때 뭐 할까? 반사를 하겠지.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경계면에서 파동이 처음 매질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파동이 같이 그럼 다른 매질로 갔을 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보고 반사라고 하죠. 근데 반사 같은 경우 보시면요. 반사의 법칙이 있을까요? 반사의 법칙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파동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렇지. 항상 우리가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해. 이게 무슨 법칙? 반사의 법칙.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 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질 1번, 매질 2번. 근데 2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이렇게 보십시다.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파동이 왔어. 그럼 이렇게 몰고 있는 거는 가상의 선이 법선을 그리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게 입사파야. 그럼 오는 게 입사파가 될 것이고 입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요 각을 보고 입사각 I라고 해요. 입사각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튕겨 나갑니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반사파라고 하겠지. 거울과 튕겨 이러잖아. 그럼 이걸 I 프라임이라고 해서 반사각이라고 불러. 다시 말하면 입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법선과 반사파가 이루는 각을 보고 반사파라고 얘기를 해.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똑같아요. 즉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요. 항상 같다.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반사의 법칙. 이거는 정반사든 남반사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건 정반사든 정반사 남반사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정반사든 남반사든 어떻게 돼? 상관이 없어요. 또 나온다. 여기서 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같은 매질을 지나가는가 다른 매질을 지나가는가? 같은 매질. 그러니까 반사는 같은 매질을 진행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야 돼? 속력 일정이 돼. 그럼 다시 말하면 T 일정, F 일정, 람다 일정하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 에너지도 일정해. 에너지도 안 변한다는 얘기죠. 에너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뭐라 됐습니까? 봅시다. 파동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두 번째, 파동이 반사될 때 진동수, 파장, 속력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매질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속력이 일정하니까 T, F, 람다 일정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나눠진 게 없어.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가 반사하는 데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100만큼 왔던 게 100만큼 튕겨 나갔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신다라는 게 반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뭐 얘기했어? 정반사, 남반사 얘기했지. 정반사가 뭐야? 그대로 다시. 정반사가 뭐야? 그대로 다시? 그게 뭘까? 수직? 면이 매끄러운 거. 매끄러운 면에서 반사하는 게 정반사야. 남반사는 뭘까? 면이? 그 울퉁불퉁. 근데 우리가 보면 정반사일까 남반사일까? 난 정반사야 남반사야? 남반사지.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볼까? 정반사야 남반사야? 남반사지. 정반사는 내가 있으면 안 보이는 데가 있어. 내가 앉아 있는데 안 보여. 그런 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거울을 들고 있어. 거울을. 됐어? 자, 이 상태에 들고 있어. 별이는 보여 안 보여? 영준이가 안 보일 거야. 왜?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영준이는 별이가 안 보일 거야. 물론 고개를 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각도가 어떻게 될 거냐? 정반사는 면이 아주 매끄럽다 했지. 맞아? 면이 매끄럽다는 뜻은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모습만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1, 2, 3, 4, 5 중에서 1번은 누구야? 1번 못 봐요. 2번 못 보고 3번, 4번까지 못 보고 5번만 봅니다. 이게 정반사야. 그래서 정반사는 뭐냐? 매끄러운 면에서의 반사를 이렇게 매끄러운 면. 근데 매끄러운 면이라 쓰지. 그럼 얘는 중요한 건 입사 파가 돼. 파들의 방향이 일정하고 반사파의 방향도 일정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보세요. 면이 있으면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 입사각, 반사각 이런 식이야. 똑같은 방향을 들어서 똑같은 방향 튕겨나간다. 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게 정반사야. 각 점에서는 반사의 법칙 무조건 성립하고. 이해돼요? 됐죠? 그런데 남반사가 뭐라고? 남반사는 매끄럽지 않은 면이라 쓰지. 남반사는 뭐라고? 그렇지. 매끄럽지
그래서 매끄럽지 않은 면에서 분위기가 매끄러워. 자, 아무튼 남반사는 뭐였어? 매끄럽지 않은 면에서 매끄럽지 않은 면에서의 반사를. 그럼 여기서 매끄럽지 않은 면이었어. 지금 봐봐, 얘들은 입사파들의 방향은 일정해. 하지만 반사파들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라고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면이 뭐 이런 면이야. 보시면 오는 건 다 똑같아. 오는 건 다 똑같아. 아니, 됐어? 근데 어때? 튕겨나가는 건 얘는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튕겨나가요. 됐어? 얘는 튕겨나가면 이렇게 튕겨나갈 수 있고, 얘 이렇게 튕겨나갈 수 있고, 튕겨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면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때? 들어오는 거 똑같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나가는 게 뭐라는 얘기야? 나가는 게 다르다. 이게 뭐라고? 남반사. 근데 각 점에서는 다 무슨 법칙? 법선을 그려주면 뭐야? 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무슨 법칙 성립돼? 반사의 법칙 성립된다. 알았지? 알아두시면 정반사 남반사 좀 적어주시면. 안 적어? 네. 적는 게 한번 적어봐. 별이는 그게 점심이야? 네. 그러면 이 현실 세상에서 정관사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정관사는 거울 같은 경우만 볼 수 있지. 일반적으로 거울 같은 경우를 보면 면이 매끄럽게 될 때 정관사가 되겠고, 일반적인 경우들은 다 남반사가 일어나고 있어요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딱 봤는데 안 보여라고 하면 그건 남반사가 없고 정관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디서나 다 보여. 그럼 남반사가 일어난다 봐야지. 예를 들면 밤에 네. 달이 밤이 된 곳이면 다 보이지. 네. 그럼 달 표면은 뭐가 일어나고 있다? 남반사. 남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지. 근데 누구의 경우는? 거울 같은 경우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있으니까 거울이 안 보이는 거죠. 네가 거울을 보는데도 얘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럼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 그건 남반사가 아니라 정반사가 일어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지? 네. 그림 이쁘게 잘 그렸다. 난 그림을 잘 못 그려. 저도 잘못 그려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미술 점수가 C가 많았어. 점수 되게 안 낮아요. 딱 웬만하면 B 이상 주거든. 근데 나는 C를 주더라고. 근데 수긍했지.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밑에 봅시다. 일단 파동의 반사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반사는 반사면이 매끄러워서 반사광선의 방향이 일정하다. 남반사, 반사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반사광선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게 남반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남반사는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고 남반사라고 불러요. 됐죠? 그리고 파동 굴절이라고 하는데, 굴절은 왜 생길까? 굴절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굴절이 생기네요. 속도가 그렇지. 매질, 다른 매질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른 매질로 가는데 다른 매질은 뭐야? 매질과 매질의 종류에 따른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수직으로 올 때는 안 생겨. 굴절이 되는 현상은 없어. 됐어? 근데 누구일 때만? 비스듬히 올 때만 굴절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는지 좀 이따 자세히 배우실 거고요. 일단 뭐라고 되어 있나부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파동의 굴절.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경계면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보고 뭐라 불러요? 파동. 굴절이라고 얘기하죠. 파동의 굴절 얘가 뭐가 있을까? 음. 그렇지 물이고. 수영장에서 안에 있는 거. 수영장에서 어떻게 돼? 발 집어넣을 때 발 집어넣어서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야 수영장 바닥이 좀 가까워. 얕아 보인다라고. 실제 깊이보다 얕아 보이지. 왜 그렇다라고 그러면 굴절이 되는 상태들. 봐봐. 여기서 빛이 갈 거야. 원래대로 이렇게 가야 정상이지. 네. 근데 어떻게 꺾여? 튕겨서 오는 거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닥이 보여야 돼. 실제로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얕아 보인다라는 건 굴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지. 즉 빛은 공기가 물보다 훨씬 빠르거든. 왜? 공기는 입자 사이가 멀지. 네. 그럼 빛이 지나가기 편하겠지. 네. 물은 가까우니까 지나가기 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해돼? 이런 굴절 현상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 공기와 물의 속도 차이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밑에 보실게요. 우리가 파동의 굴절 다시 한번 얘기할 건요.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경계에 면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에 꺾이는 현상이 따라섰지. 원인은 뭐랬어? 저걸 거 원인은 뭐랬어? 두 매질의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자, 그래서 두 매질의 속도 차이가 생긴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요 별아 우리 19페이지 아직 하나 19페이지 19페이지 이걸 파동의 굴절에 대한 거기 나왔지? 그거 잘 먼저 얘기해. 너무 앞서갔어 니가. 조금만 천천히. 자 진동수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진동수 변화 없지만 파장이 달라서 속력이 변한다. 됐죠? 진동수 주기는 변하지 않아요. 됐죠? 근데 파동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 줄치고 파동의 속력이 어느 쪽으로? 느린 쪽으로. 파동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 이게 뭔 소리야? 원래 대로는 이거잖아, 맞지? 근데 면에 봤을 때 어떻게 있어? 면 이쪽은 빠른 쪽으로 꺾이는 거고 이쪽은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지.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렌즈 같은 경우는 굴절이거든. 잘 봐봐. 무슨 렌즈가 있어? 고무 렌즈가 있을 것이고 꼬동 렌즈 있지. 그럼 빛이 왔어. 얘는 어디로 꺾여? 안쪽으로 이렇게 보여. 모이는 거지. 얘는 와서 가는 거고 와서 가는 거야. 왜 그럴까? 두껍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많이 받겠지. 오랫동안 받는 거잖아. 그럼 많이 받는 거지. 그럼 속도가 여기가 느려. 가운데가 느린 거야. 가운데로 느린 쪽으로 꺾여서 모이는 거고 바깥쪽이 두꺼운 게 고무 렌즈야.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꺾이는 거지 빛이. 그러니까 이건 빛을 퍼뜨려주는 거고 모아준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할 때 뭐 있을까? 파동의 굴절이라는 현상, 파동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 설명했고요. 됐어? 그 다음 하나 더 볼까? 봐봐. 우리가 입사각을 자 그리겠네. 법선을 그립니다. 됐죠? 법선을 그립니다. 이 각을 I라고 하죠. 입사각이에요. 자, I가 입사각 이게 뭐야? R이라고 하고 I가 입사각이라고 해요. R이 굴절각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I와 R의 즉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가 클수록 뭐가 차이가 크다? 어차피 왜 뭐랬어? 속도가 달라야 굴절이 되지. 많이 꺾였다는 뜻은 무슨 소리야? 속도 차이가 크다는 얘기야. 조금 꺾였다는 얘기, 속도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I와 R의 차이가 클수록 속력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꺾일수록 더 느린 쪽으로 가거나 더 빠른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꺾이면 더 느린 쪽,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른 쪽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아주셔야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이제 보실 거 보겠습니까? 이제 파동의 회전이라는 현상. 회전은 뭐냐?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에 만났을 때 장애물 뒤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파도가 쳐온다라고 하면 방파제가 이렇게 있어. 파도가 쳐올 때 그럼 파도가 이렇게 쳐왔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와서 얘가 물이 이렇게까지 퍼지지. 물이 이렇게 이걸 회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장애물 뒤까지 퍼져나가는 현상, 이걸 보고 회전이라고 부르는데, 봐봐.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 뒤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파동 회전이라고 불러요. 뭐라는 뜻입니까? 파장이 길수록 회전이 잘 돼요. 됐죠? 줄쳐놓으시고 두 번째 보십니까? 장애물의 틈이 좁을수록 잘 일어난다. 우리가 틈,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 그렇지, 슬릿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슬릿이라고 하는 것들은 틈이라고 얘기를 하고, 틈이라고 얘기하고, 틈이 좁을수록 슬릿 간격, 즉 슬릿이 좁을수록 회전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슬릿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봅시다. 그럼 오다가 보면 여기가 방해를 받겠죠. 진행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 놈들하고 여기의 속도 차이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 얘가 꺾일 거야. 조금만 꺾일 거야. 얘는 어때? 오면서 방해를 부피당 따지면 많이 받겠지. 그럼 방해를 많이 받았다는 게 여기와 속도 차이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꺾이는 게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회전이라고 하는 현상도 방해 때문에 꺾이는 현상, 즉 속도 차이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회전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번째, 파장이 길수록 있었지. 자,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과 빛을 보면 파장이 누가 더 길어요? 소리가 훨씬 길어요. 빛은 되게 짧아요. 근데 빛은 모습은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왜 그래? 내가 여기서 자, 밖에서 예를 들면 내가 밖에서 소리를 얘기를 했어. 내 모습은 안 보이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지. 그럼 저 문이라는 장애물 틈을 타고 이렇게 돌아오긴 소리는 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빛은 발이 짧아서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게 보는 거고. 혹시 라디오 방송 알아? 네. 라디오 방송 보면 FM. 메가 헤르츠라는 것도 있고 킬로 헤르츠라는 것도 있어. 이게 FM 방송이고 이게 AM 방송 그렇게. 솔직히 AM 방송 들을 일이 솔직히 없지. 네. 근데 산에 가면 라디오가 잘 안 잡혀요. 안 잡히는데 얘는 안 잡히고 얘는 잡혀요. 무슨 소리야? 얘는 킬로 헤르츠라는 게 진동수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야. 메가가 클까 킬로가 클까? 메가 훨씬 크지. 그 메가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 그만큼 파장이 짧다는 얘기죠. 진동수가 크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뭐 파장은 짧아져요.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해요. 이해돼요? 그럼 파장이 짧다. 누가 킬로가 큰가? 아니, 짧은가? 아니면 메가가 짧은가? 메가가 짧지. 짧다는 얘기는 회전이 잘 된다 안 된다? 아니 잘 안 되는. 아, 길수록 잘 되는 거야. 그 진동수가 작을수록 진동수가 작을수록 회전이 잘 돼요. 진동수가 작다는 게 파장이 긴 거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산골짜기는 뭐가 많아? 나무들이 많지. 그럼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얘가 회전이라는 현상이 있어야 내가 들리는 거거든. 근데 회전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나무 때문에 소리가 안 오는 거야. 파동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라디오가 안 잡히는 거야, 전파가. 그러니까 산골짜기 같은 건 FM 방송보다 AM 방송 많이 들어요. 시골에서 강원도 같이. 잘 잡다 보면 뭐가 잡히는 줄 알아? 북한 방송, 그다음에 중국 방송도 잡힌다. 러시아 방송도 잡혀. 강원도 같은 데 가다 보면. 아 진짜로. 전화 보셨어요?
별의별 게 다 들려. 중국 방송 같은 거 쉽게 잡히고, 북한 방송 같은 거 잡히기도 하고. 북한 방송 같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거냐면 대남 방송. 거기서 그러니까 대남 방송이라고 자기 북한 애들한테 뭐 하는 게 아니라 남한 애들한테 라디오 방송을 쏘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우리 북한이 좋은 거니까 넘어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송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스피커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송, 라디오 방송 이런 걸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런 게 잡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강원도 전방 같은 데 가서 이따 밤에 보면 지금은 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없어졌었거든. 그 스피커 방송 그런 것들은. 근데 요즘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근데 예전에 그랬었거든. 뭐가 있었냐면 밤에 되면 소리가 들려. 음악 소리도 들리고 방송을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좋은 거 있으니까 뭐 넘어가나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방 같은 내가 전방에 있진 않았는데 전방 부대 같은 경우를 보면 사고 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도 있었어. 사고 치고라는 얘기 뭘 다치고 어떤 사람들 다치겠다든지 뭐 여러 사람 다치게 한다면 북한에 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라. 훈련만 그쪽으로 가봤지. 훈련할 때만 그쪽 가봤지. 나는 서울에 있어서 몰라. 군부대가 서울에 있어. 아무튼 자 회전이라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난마는 어디가 된다? 왜 난마는 새가 되냐? 아까 전에 내가 굴절은 어떻게 돼? 느린 쪽을 굴절을 줬잖아. 느린 쪽이다라는 얘기는 자 해야 누구보다 뜨거워져? 지금 그럼 여기는 뜨거워. 상대적으로 차가워. 뜨거운 게 소리가 빨라? 차가운 게 빨라? 뜨거운 게 빠르죠. 그럼 몇 빠른 데서 느린 쪽으로 소리가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새가 듣는 거지. 위쪽으로 소리가 갔으니까. 근데 반만은 지면이 차가워. 지면이 차가우니까 소리가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쥐가 듣는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밤에 아파트 놀이터 같은 데 거기서 소리 지르는데 낮에는 어때? 소리가 낮에 잘 들려? 밤에 잘 들려? 둘도 잘 들려. 밤에 훨씬 잘 들리니까 한번 해봐봐. 그러다 욕을 먹겠지. 아니 아파트 놀이터 소리 들릴 때. 아파트 놀이터에서 소리 지를 때 보면은 밤에가 더 잘 들려. 왜 밤에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으로 소리가 모이는 거야. 밤에는 어떻게 돼? 소리가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낮에는 소리가 위로 가는 거니까 잘 못 듣는 거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여기 없는 거지 낮에는. 이해돼? 똑같은 빵빵 되는 소리도 밤에는 더 크게 들리는 이유가 밤에는 소리가 몰려서 회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정도 본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절,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 뒤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파동의 회전이라고 부르죠. 파동의 회전은 파장이 길수록 장애물의 등이 계속 잘 일어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nderstand? 오케이, 그런 정도 되겠고. 뒤로 가면. 자, 파동의 굴절이라는 현상이 이제 새로 갈 겁니다. 오늘 할 건 굴절, 파동의 굴절, 빛의 굴절. 빛도 파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파동의 굴절, 빛의 굴절 똑같은 거고요. 파동의 굴절 같은 빛의 굴절 같은 신해복직 따로 얘기할 거고요. 굴절 현상하고 그다음에 전반사라는 것까지 좀 가실 거고. 오늘 좀 할 게 조금 많겠네요. 잠깐만 지워 갈게. 음. 20페이지 보면 뭐 있어? 파동의 굴절이라고 썼죠. 보세요. 굴절은 왜 생긴다? 라고 했어. 속도 차. 그렇지. 두 매질의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라고 썼어. 그럼 봅시다.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해요. 자, 파동의 굴절.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는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뭐라고 얘기냐면 속도 차이를 했었죠. 두 매질의 속도 차이지. 그럼 두 매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 매질의 속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각도를 바꾼다, 입사각을 바꾼다 하더라도 두 매질의 속도 차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각도, 입사각과 굴절각의 요 비율 차이도 변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말하면 뭐 봐봐.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는 일정하다. 이 소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인 I라는 게 뭐야? 입사각의 사인 값이고요. 사인 R이 뭐야? 굴절각의 사인 값이야. 이 값은 일정합니다. 이게 V1, V2의 속도 차이, 속도의 비야. 속도의 비. 됐어? 속도 차이는 항상 이 비율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 비율도 변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얘는 뭐야? F1 람다 1이고요. F1 람다 2가 되겠죠. 왜 F1을 똑같이 내줬니? 진동수 변하면 안 변하니까 이게 약분시키는 거야. 그래서 얼마 돼? 파장의 비율이 속도의 비율이고 입사각과 굴절각 사인 값의 비율.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나와 있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파동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는 일정하다. 두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 V1과 V2 파장 람다 1과 람다 2의 비도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차피 누구 때문에 생겼으니까 속도 차이 때문에 생겼으니까. 또한 파동이 굴절할 때 파동의 속력과 파장은 변하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했었죠. 주기도 변하지 않아요. 에너지 변해 안 변해? 에너지 변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요? 굴절이 일어나지. 근데 모두 일어날까? 반사도 일어나긴 해요. 실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보세요. 꺾이는 게 있고요.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입사가 굴절각, 그다음에 반사각, 그다음에 굴절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요 두 놈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에너지는 작아져요. 각각. 이해돼? 근데 얘네들은 뭐야? 속력이 똑같은 거야? 얘네들은 속력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다음에 굴절이 왜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굴절이 왜 생기는지 보셔요. 자, 보셔요. 경계면이에요. 파동이 하나가 이렇게 올 거고요. 파동이 하나가 이렇게 옵니다. 좀 찌그러졌습니다만 보고 싶다. 파동이 왔죠. 이렇게 됐어요. 파동이 온다. 수직으로 왔습니다. 됐죠? 그럼 파동이 이렇게 두 개가 왔다 생각했을 때 여기서 왔죠. 여기서 왔고 매질 1번이고 매질 2번이라고 볼 거예요. 근데 1번이 빠르다라고 할게요. 2번보다 그러니까 빠른 매질이라고 본다. 그러면 얘가 여기와 여기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시간대에 도착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B 프라임까지 오는 동안 얘는 얼마큼 와요? B까지 오겠죠. 즉 다시 말하면 A, B의 길이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길이보다 짧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냐면 A, B는 매질 2를 지나가는 거고 A 프라임, B 프라임은 매질 1을 지나가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속도 차이 때문에 뭐가 생겨? 거리의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시간은 똑같은 거니까. 이해돼?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 여기서 B와 B 프라임의 새로운 뭐가 생깁니까? 파면이 생겨버려요. 이해돼요? 이게 파면이었잖아, 맞지? 이게 새로운 파면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상향으로 얘가 생긴다. 이렇게 뭐가 생겨? 이렇게 꺾이는 게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오던 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생겼다? 굴절이라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데 굴절되는 것들은 이런 원리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십니까? 파동이 굴절될 때 파동의 속력과 파장은 변하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요 정도 보시는 거예요. 1번은 누구야? 속력이 빠르다. V1과 V2를 봤을 때 이거라면 람다 1과 람다 2도 이렇게 될 거고요. 됐죠? 하지만 F1과 F2 이건 같아요. 주기도 같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죠.
왜 생기는지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파동의 굴절까지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빛의 굴절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서 빛은 절대 굴절율이라는 게 나와요.